21년 3월 31일, 3월 말일입니다. 3월 말일이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하고 7천만 원에 돌파를 하고 나니까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또 예전처럼 5천만 원대에 한번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 초점을 맞춰서 기사화 하더니 이제 7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오늘 12시쯤에 이상한 거래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 연계가 코인의 이 토큰에는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알트코인이든 뭐든 다. 오늘의 대장주도 마찬가지고 디마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시켰죠. 비트코인은 그나마 점차적인 급락을 시켰는데 대장주도 이렇게 급락을 순간적으로 시켰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다 이런 작게 때로는 크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팔아제끼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뭐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타이밍에 몇 퍼센트 유지가 안 되면 그냥 팔아라 해서 시장가로 이렇게 팔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서 다행이지만은 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많이 털리거나 손실이 발생이 됐겠죠. 그렇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코인 시장의 문제점이죠. 주식은 서킷 브레이크라고 그래갖고요. 일정한 금액이 떨어지면 정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이 가상화폐는 그런 문제점이 없죠. 그냥 하염없이 뭐 100%도 빠질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 이것이 빨리 법제화해서 안정화시켜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상장도 검증도 별로 하지도 않고 코인을 상장시켰다가 조그마한 일이 걸리면은 그냥 거래소에 트집이 잡히면은 그냥 바로 상장 폐지해버리는 이런 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려고 그러면은 상장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까다롭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당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이 동전을 바라보며 투자하시는 우리들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마켓 같은 경우 대장주로서요. 이 종목도 52% 상승을 하고 지금 1,9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1,860원, 뭐 50원대 왔다가 또 1,910원, 20원 왔다 갔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3, 4%의 그 수익이 발생되니까 좋겠죠. 장기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염려 안 하시고 일봉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뭐 오늘 같은 이 큰 파동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오름세로 있기 때문에 오름세로 200원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름대로 1900원까지 왔기 때문에 큰 파동 같은 경우 신경 안 쓰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중장기보다는 단타 위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거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앵커라는 종목이죠. 앵커라는 종목을 보통 보면 여기에서 접근을 했어요. 50원대에서 접근을 해왔고, 여기에서 69원대 70원 찍은 날 여기서 좀 물려왔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본전에 매도를 했는데요. 그냥 들고 있었으면 지금 약 한 4배가량의 가격이 됐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급등을 시켰는데요. 이런 차트로 보면은 단타 위주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코인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방송하는 입장에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매 영상 보여드리려고 짧은 구간 매수 매도하는 것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 투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을 한번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은 커다란 악재가 있어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 1000만원대 넘어갈 때 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뭐 거래소를 갖다 폐지하는 등 뭐 이런 여러 발언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악순환의 모든 것을 겪고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폭락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깡통 차는 일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보를 먼저 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먼저 알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같은 버리기 형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시세가 이루어졌다면은 이것은 순전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시스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번 폭락한 종목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관 투자자가 수억을 가지고 내리꽂아서, 수십억을 가지고 내리꽂아서 매도하라 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과연 개미들이 이렇게 물량을 버렸을까요? 물론 가지고 있다가 폭락하는 걸 보고서 시장가로 팔게 되면은, 매도하게 되면은 동시에 같이 따라 내려오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과연 이것이 개미들이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시장에 12시쯤에 갑자기 시세가 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파랗게 변해갖고 이 까만 부분이 먼저 앞서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식사를 하기 직전에는 뭐 어떤 특별한 종목을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급락에서는 반등하는 부분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타꾼들은 많이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D마켓 대장주가 변동 없이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네요. 물론 50% 넘게 상승했던 종목이 지금 반토막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그나마 다른 종목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한 7%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상승했다가 이 종목은 아래로 13%까지 빠졌다가 다행히 5%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큰 파동에 휩쓸리고 나서 바로 이거는 복귀를 못하는 거 보면은 그 문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종목들은 바로
매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만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이렇게 한번 꼬꾸라지면은 다시 반등으로 다시 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한 6일에 걸쳐서 5, 6일에 걸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 하시고요. 3월 말일 3월달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